네. 예. 어, 위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어,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은미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약간 어두컴컴한 공간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느낌이 이랬어요. 무슨 공원 같은 곳에 있는 유리로 둘러싸인 유리벽의 공간에서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1교시가 되게 힘든데 2교시는 되게 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죠. 저는 워낙에 그러고 여러분도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예. 오늘 주제가 멸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립과학관이에요. 여러분 서울시립과학관 많이 와보셨나요? 예, 역시 되게 솔직하시죠.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칭찬해 주십니다. 저 서울시립과학관 많이 가봤습니다. 전시가 정말 빼어나더군요. 또 왜 그렇게 뛰어난 교육 과정이 있는지 제가 신기했는데 바로 관장님이 계셨기 때문이군요. 그러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우리 과학관은 더 세게 거꾸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 예, 됐습니다. 우리 과학관은 작년 5월 19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보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개관 전에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분이 계셨죠. 근데 아마 그분들은 창경궁 옆에 있었던 옛날 국립서울과학관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서울과학관에 가 보셨을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 자리에 그 과학관이 없어졌습니다. 저기 과천 같은데 국립과학관이 만들어지면서 서울과학관은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났더니 서울의 강북권 사람들이 우린 과학관이 없잖아 해서 서울시립과학관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옛날 서울과학관 자리는 또 그냥 없애기 좀 아깝잖아 해서 작년 말에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있던 국립서울과학관이 없어지고 났더니 또 다른 기회가 서울 시민에게는 생겼던 거죠. 처음에 서울과학관이 과천으로 간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우리 뭐야 막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과천도 멀지 않은 곳에 과천도 있고 서울 안에 두 개의 새로운 과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없어지는 게 그렇게 손해 나는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제가 여기 멸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왜 생존만 포인트 딱 초점이 맞고 멸종이 초점이 안 맞았는데요. 저는 멸종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멸종이란 단어를 듣고선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야, 멸종? 왠지 가슴이 훈훈해지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기분이 좋고 새소리를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나쁜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멸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힘이 솟는 분들은 직업을 택할 때 사회복지사나 스님, 선생님, 목사님, 사서 이런 건 말고 좀 다른 직업을 택하시는 게 세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세상을 좀 잘 묶어나가기엔 약간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반대로 멸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연사 하면서 이게 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로 저 첫 번째 자연사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연이라 그러면 일단 좋아해요. 자연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자연사 좋은 건데 그럼 나도 자연사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자연사가 뭡니까? 자연에서의 자연사는 굶어 죽든지 잡아 먹혀 죽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자연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병사예요. 그 정도가 우리에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자연사는 그 자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의 역사는 사실 꽤 긴 시간 동안에 있었고 자연의 역사는 바로 멸종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의외로 스쿠버를 좋아합니다. 예, 스쿠버는 아주 안전한 운동이죠. 많은 분이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스쿠버에서 어려운 거는 가라앉는 게 어려운 거지 뜨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바닷속에 저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커다란 아노말로카리스라는 동물도 있고요. 눈이 5개나 달린 오파비냐도 있고 아주 멋지게 생긴 마렐라, 그 다음에 할루스게니아, 이쪽에는 말랑말랑한 피카이아, 개불처럼 생긴 오토이아 같은 생명에 있는 바다를 생각해 봅시다. 저 정도면 꽤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런 걸 보려고 바닷속에 들어가지는 않죠.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흰 동가리 같은 아름다운 이쁜 고기를 보고 싶어 하고요. 좀 지나면 큰 바다거북, 그 다음에 상어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죠. 상어 위험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1년에 상어에게 죽는 사람은 전 세계에 6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상어에게 물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어가 뭐하러 사람을 물겠어요. 상어에게 죽는 사람은 1년에 6명에서 10명인데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 1년에 1억 마리에서 3억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상어를 무서워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저 바다는 지금부터 딱 5억 4,100만 년 전의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생기려면 저 친구들이 자리를 비켜줘야만 물고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저 생명들이 멸종됐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멸종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생명들이 멸종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맨날 먹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오파비니아 초밥. 여러분이 오파비니아 초밥과 생선 초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생선 초밥도 먹을 수 있는데 저걸 먹을 수 있다면 서비스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생선 초밥은 먹지 못하고 저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저 선택지가 저거는 아닙니다. 저 생명들이 멸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공룡을 좋아합니다. 저 공룡 이름이 뭘까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우연히 맞은 겁니다. 제일 유명하니까. 공룡도 손가락이 5개로 시작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5개 순서가 중요해요.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줄거든요. 마지막에는 하나짜리도 나와요. 하지만 차마 그건 손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거죠. 그 자연사 박물관 오면 아이들이 막 이러고 사진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지. 제가 디테일이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공룡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 공룡들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무섭기 때문이죠. 내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해서 공룡도 날 좋아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저런 공룡들은 육식 공룡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지 초식 공룡이라면 생각이 다를걸? 그렇지 않습니다. 트리케라톱스예요. 뿔 3개 달리는 얼굴이란 공룡이죠. 만약에 6,600만 년 전에 트리케라톱스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저 젖소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를 취해야 됩니다. 트리케라톱스가 살고 있었다면
젖소는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유도 못 먹고 요구르트도 못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지 못하죠. 제가 아무리 트리케라톱스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사랑하는 트리케라톱스는 인형, 화석, 책으로 있는 트리케라톱스지 살아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트리케라톱스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중요합니다. 공룡이 살아있다고 해서 조그만 공룡들이 다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이 1000종쯤 되는데요. 500종은 우리 무릎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공룡은 큰 것만 생각하는 건 사람들 다 큰 것만 좋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작은 공룡들이 우리랑 함께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 먹이를 갖고 가서 얘들아 이리 와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 고기를 먹었겠죠. 공룡들이 와서 고맙게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룡이 저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할머니까지 드실 거라는 거죠. 저 친구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인간이 등장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딱 받았는데 거기에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하는 그 젊은 어린 그 남학생에게 이 그림이 아름다웠던 데는 뭐 앞에 있는 여인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만약에 공룡이 6,600만 전에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 친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인간이 등장해서 과학과 문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저 친구들 공룡의 멸종에 내가 공룡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공룡의 멸종을 가슴 아파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계의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자리를 채워주겠죠. 항상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게 생겼습니다. 멸종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 누군가 멸종한 자리에서 빈틈이 생기면 누군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채우죠. 우리는 그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1억 종의 생명이 살고 있다 합시다. 지금도 매일 멸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태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라진 자리를 누군가가 딱 채워놨기 때문이죠. 가끔 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나름 축구를 잘합니다. 예, 잘했었어요. 근데 내가 가끔 가다 못 나가는 날 있잖아요. 축구 경기에.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없으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내 자리를 누군가가 다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치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벽에 유럽에 가보면 벽이나 뭐 기둥을 좀 파가지고 저기에 뭐 그림도 올려놓고 꽃병도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저거를 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벽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을 한자로 쓰지도 못합니다. 요즘은 뭐 틈새라고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니치라는 말이 생태학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에콜로지가 니치라고 배워요. 에콜로지 니치는 사는 것도 니치고요, 먹는 것도 니치고 심지어 알을 낳는 시기도 니치예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는 생태적 지위라고 번역을 해서 저를 되게 헷갈리겠죠. 제가 생각하는 지위라는 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장, 과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새는 3월에 알을 낳고 어떤 새는 5월에 알을 낳아요. 3월과 5월 도대체 어떤 게 높은 거야?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생태적 틈새쯤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 먼저 생태적 지위라고 번역을 했고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태적 틈새라고 하죠. 호수에도 다양한 새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살고 있는 생태적 틈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플라멩고는 다리와 목이 기니까 좀 깊은 곳에 가서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갑각류를 먹었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갑각류 없으면요, 쟤네들은 그냥 하얀색입니다. 주로 이렇게 왜 새우 같은 거 먹기 때문이죠. 꽃게가 무슨 색깔이죠? 삶았을 때 빨간색이고 시장에 사면 그냥 바위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그 바위색인 그 꽃게를 먹어도 몸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우린 참 다행이죠. 우리가 꽃게를 먹었는데 몸이 빨갛게 되면 야, 너 어저께 꽃게 먹었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오리는 목은 길지만 다리가 짧아서 뭔가 먹으려면 좀
민망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도요새는 팔 다리와 뭐 목 길이만큼만 가서 뭘 먹습니다. 어디 가나 뭐 왕자과 공주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발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는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살고 있는 생체적 틈새가 다르기 때문이죠. 새 플라멩거 보면 다리가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릎이 뒤로 꺾이죠. 그럴 리가 있나요? 이상하잖아. 우리는 앞으로 꺾이는데 똑같은 척추동물은 같은 그 설계도를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저게 무릎이 아니라요, 발목입니다. 앞으로 꺾인 게. 무릎은 저 한참 위에 있을 뿐이죠. 예. 그지 어디 가서 아주머니 닭발 2인분 주세요는 사실 적당한 말은 아니고요. 닭발가락 2인분 주세요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는 생태적 틈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1대1이 사슬 관계가 아니라 그물 관계입니다. 저기 아주 이쁜 잉어가 하나 있잖아요. 무지개 세계. 저 잉어가 갑자기 멸종되어 버렸다. 그 저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심각한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이 가운데 친구들을 먹던 저 아래에 있는 송어 같은 친구들은요, 잉어 말고 딴 애도 더 먹으면 되고요. 저 잉어가 먹어치우던 그 아래에 먹이 식물 동물들도 안심할 게 아니죠. 저 친구가 아니라도 자기들 먹을 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빈자리에 누군가 와서 다시 채워주게 됩니다. 근데 한 종 두 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저 생명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면, 예, 뭔가 안 맞았는데요.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종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는데, 그 층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던 포식자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먹잇감들도 다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아까 46억 년, 뭐 45억 년, 46억 년쯤 되고요. 또 지구 역사를 지질 시대로 가지고 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잖아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 다음에 신생대. 참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고생대에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라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가 있고, 중생대에는 트라이어스기, 쥐라기, 백악기가 있습니다. 신생대는 뜬금없이 3기, 4기예요. 저 순서를 알면 정말 인생이 편해요. 근데 왜 책에 보면 이 순서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제서야 고생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고생대는 꽤 길어 보이지만 실제 지구 역사생에 따져보면 이제 고생대가 시작되는 거죠. 얼마 되지 않고요. 공정이 살았던 중생대는 더 짧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는 그야말로 바람이 휙 부는 정도입니다. 저는 학습은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김에 이 순서를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책에 보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다 써 있으니까 그건 무대도 돼요. 이 오르도비스 순서만 알면 되거든요. 앞에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저것만 외우면 됩니다. 영어로 오다가 컴입니다.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캄이 되죠. 캄, 오실 때. 벌써 4개 됐습니다. 캄은 오실 때니까. 대봉이면 때로 한가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페이지만 포로 하고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아니 오르도비스기 실루에게 몰라도 되게 책에 나오니까 순서만 알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따라해 보시죠. 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한 번 더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천장 보고 해볼까요?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이것이 기억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에는 5차례 대멸종이 있었어요. 아까 캄브리아기는 그림에 있었던 그 자리고요.
오리돔스기는 연체동물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면서 지구 생명체의 85%가 멸종합니다. 실루리아기는 절지동물의 절정기였고요. 대봉기는 어류가 생기고 또 어류가 양서류가 돼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근데 갑자기 거대한 운석이 부딪히면서 70% 멸종합니다. 석탄기는 나무가 막 생길 때요. 그때 우리가 주로 그게 석탄이 되어지는 거죠. 석탄기 폐렴기가 끝날 때쯤에 95%가 멸종합니다. 95%가 멸종했다는 것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가운데 5마리만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것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죽어서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지만 멸종만 하지 않았던 뿐이죠. 그래서 먹이 틈새에 여러 개가 있으면 100개의 틈새 가운데 95개 틈새는 텅 비고 5개의 틈새에 몇 개 남은 것들이 다른 틈새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중생대가 생기죠. 중생대에서 트라이아스가 지난 다음에 공룡의 시대가 드디어 열립니다. 근데 꼬마애들로 다 아는 5번째 대멸종이 생기죠. 5번째 대멸종일 때는 육지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생명은 싹 다 동물로 사라지고 고양이보다 작은 것만 살아남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 정도입니다. 그것을 너무 큰 숫자니까 1년으로 축소해보면 1월 1일 0시 지구 어디 한 구석에 기름주머니에 생기고 그 안에 RNA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왜 RNA냐? 왜 DNA나 단백질이 아니고? 그거 이야기하려면 일주일 걸리니까 통과하고 그냥 RNA라고 해요. 그때를 1월 1일 0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바닷속에 산소가 없었습니다. 대게도 산소가 없었고요. 한 칸이 약 3억 년쯤 되는 거죠. 한 달이. 5월 달쯤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생기고 6월과 7월 달 되면 공생관계가 생깁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에 잡아먹혔는데 소화되지 않고 같이 살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17배나 높일 수 있게 되었죠. 9월 달이 되니까 암컷과 수컷이 생겼습니다. 유성생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교환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다양화하게 된 거예요. 혼자 복제할 때는 자기만 똑같은 게 생겼잖아요. 드디어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들이 오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고 10월 달에는 다세포 생명이 생기고 11월 달에는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웬만한 건 죽었는데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하죠. 그것이 바로 단단한 껍데기입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생겨서 삼엽충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11월 4일입니다. 이때 고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1년이라고 한다면 11월 4일부터야 고생대가 생기고 11월 21일에는 상어가 생기고 25일은 나무가 생기죠. 12월 달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 이제 1000만 년쯤 되는 겁니다. 12월 10일부터 중생대가 시작하는데요. 아까 고생대에서 중생도 넘어올 때 95%가 멸종한다고 했잖아요. 멸종할 때 지구의 모습이 바로 저겁니다. 사막이 된 거죠. 그때는 산업화가 없었습니다. 산업화가 없어서도 사막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살던 생명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늘로 뭉쳐버렸습니다. 판게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생명체들은 바닷가가 살기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은 것이죠. 내륙 한가운데는 사막밖에 없잖아요. 사막은 생겼어요. 거기다가 대기의 산소 농도가 30%에서 20%까지 줄어듭니다. 지금이 21%거든요. 지구보다 더 적은 거예요. 지구는 사막화되고 대기 산소는 떨어지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생명체 죽어나가는데 시베리아에서는 화산까지 터집니다. 1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져요. 물론 아프리카 살던 생명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죽어갑니다. 왜? 거기서 다양한 가스들이 나오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식물들 죽어나가고 식물들 죽어나니까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죽으니까 육식동물 죽고 그러죠. 또 바닷속에서 살던 동물들은 죽으면 가라앉아서 썩어서 메탄이 생기는데 그 메탄은 물 속에 물 분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메탄 하이드레이트거든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갇혀있던 메탄이 북극 지방에 있던 것들은 떠올라서 배출돼 버리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온실 물질이잖아요. 악순환을 겪습니다. 사막화되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지구는 산성화되고 온도는 또 오르고 먹을 건 없어지면서 생명의 95%가 멸종한 거죠. 생명의 95%가 멸종됐던 건 그 당시 살던 생명에게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잘 됐죠. 드디어 공룡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오해가 바로 공룡이 멸종됐다는 겁니다. 이젠 다 아는 거죠. 공룡은 멸종되고 있지 않고 지금도 1,400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어떤 공룡이 있죠? 그 공룡이요, 특징이 다리가 몸 아래로 났습니다. 그래서 뛸 때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악어나 그 다음에 도마뱀 같은 건 다리가 몸 옆으로 나가지고요, 이렇게 나서 뛸 때 허리 퍼판으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상에 중생대에 살았고 육상에 살았고 다리가 몸 아래 수직으로 나서 잘 숨을 쉴 수 있던 동물이 그 공룡이거든요. 지금 1,400종의 공룡이 살아남아 있는데 바로 새입니다. 저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거든요. 누가 봐도 새처럼 생겼죠.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발톱이 하나 나와 있는데 완벽한 새입니다. 공룡 시대에 새도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셔야죠. 새는 공룡입니다. 그렇다고 공룡이 새는 아니죠. 예.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죠. 남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남자는 아닌 것과 똑같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룡 언제 멸종했어요? 6,600만 년 전에요. 공룡은요, 첫날부터 멸종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누가 생기고 그래야 누가 생기잖아요. 학교에 생물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선생님이 좀 나가주셔야 졸업생이 자기 모교에 생물 선생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11일에 살았던 공룡이 멸종해야 12일의 공룡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살았던 공룡들은 전체 공룡의 1%밖에 안 돼요. 순간적으로. 또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공룡은 미련하게 몸집을 키우다 멸종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들이 빵도 하고 떡도 하고 커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룡처럼 몸집만 불리다가 너 망하고 말 거야 막 그러는데요. 대기업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공룡은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망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공룡은 반대로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 육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생각해 보죠. 작은 동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작은 동물 사이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중간 크기의 동물들도 바글바글합니다. 이 친구들도 경쟁이 심해요. 큰 동물들도 바글바글해요. 자기네끼리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가 중간 크기의 생명이라고 해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동물들이 우르르 멸종을 해버렸어요. 틈새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사에서는 얼른 자기 몸집을 줄여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 커다란 생명체가 어떻게 자기 몸집을 줄일 수 있겠어요? 점점 작은 후손을 낳죠. 하면서 그 비어있는 생태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바글바글 되는 데서 힘겹게 살린 것보다 어느 저 비어있는 생태계를 차지하는 거죠. 커다란 동물들이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그 자리를 차지하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사라져야 되고 또 다른 놈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천우신조의 기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커다란 동물의 입장에서 보죠. 자기들도 바글바글하고 자기보다 작은 것들도 바글바글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조직도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커다란 동물들도. 근데 커다란 동물의 위쪽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누군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집만 키우면 새로운 생태적 틈새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에서 보면 항상 진화는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작은 동물들이 점점 커져요. 근데 커진 동물들의 단점이 있어요. 망할 때도 제일 먼저 망해요. 쭉 커졌다가 대멸종 때 싹 사라지고요. 작은 것만 살아남아요.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다가 또 대멸종 때 다 사라지죠. 아, 그러면 커지면 안 되겠네. 대멸종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제가 병만족보다 딱 한 달 먼저 마다가스카르에 갔었어요. 거기 보니까 애들이 나무를 뻥 차면 카멜레온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카멜레온이 나무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쳤다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아침에만 떨어져요. 파충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체온이 떨어지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 제대로 못 잡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왜 떨어질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주 단순한 산수입니다.